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일 화요일 교차로 유튜브 뉴스 첫 소식입니다.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의회 폭동 선동을 통한 선거 방해 혐의에 대해서 면책 특권을 일부 인정하면서 11월 대선 전 이 사건의 재판 진행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를 대법원은 찬성 6대 반대 3의 판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적 행위에는 면책 특권을, 비공식적인 행위에는 그러한 특권이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대법원장 존 로버츠는 대통령의 핵심적인 헌법적 권한 행사와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 특권이 절대적이어야 하지만 대통령이 한 모든 일이 공식적인 것은 아니며 대통령은 법 위에 있지 않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동안의 일부 행위에 대해서만 형사 기소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며 그의 비공식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 특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특히 하급심 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 특권 적용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대법원은 명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패배 후에 선거 결과 전복 시도 혐의로 기소되어 왔으며 당시에는 현직 대통령으로서 절대적 면책 특권이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그의 재판과 관련한 법적 복잡성을 추가하며 사건의 최종 결론에 대한 더 많은 법적 논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일리노이주에서는 이번 월요일부터 중요한 법률 변경 사항이 시행됩니다. 첫째, 일리노이 주유세가 인상됩니다. 새로운 세율에 따라서 휘발유는 갤런당 47센트, 디젤 원료는 갤런당 54센트로 조정됩니다. 이로 인해서 주민들은 주유 비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째, 시카고에서는 근로자들이 유급 휴가 규정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새 규정에 따라 최소 80시간 근무한 근로자는 최대 5일의 유급 휴가와 5일의 유급 병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최저임금 인상됩니다. 시카고에서는 시간당 15달러 80센트에서 16달러 20센트로, 쿡카운티에서는 14달러 5센트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는 팁을 받는 근로자에게도 똑같게 적용됩니다. 넷째, 서류 미비 이민자들은 이제 일리노이주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은 도로의 안전성을 높이고 이민자 커뮤니티의 낙인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섯째, 프리랜서 근로자 보호법이 강화됩니다. 이 법은 계약에 명시된 지급기일 또는 그 전에 급여를 지급하도록 요구하며 위협, 희롱, 차별로부터 프리랜서를 보호합니다. 여섯째, 스포츠 베팅에 대한 세금이 인상됩니다. 새로운 세금 구조는 15%에서 최대 35%까지 누진세로 변경되며 이는 주정부 세입을 2억 달러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소셜미디어에서 활동하는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아동노동법이 시행됩니다. 이 법은 소셜미디어 스타가 되는 어린이들이 적절한 수입을 보장받고 해당 수입이 법적으로 보호되도록 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법적 변경사항은 일리노이 의회 웹사이트에서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카고 한인사회연구원 주최로 고 이윤모 박사의 유산을 기리는 출판 기념회가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지난 6월 29일 글렌뷰 도서관에서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고 이윤모 박사가 집필한 논문을 감수한 전문가 3명이 토론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한인사회연구원 회장을 역임한 바 있는 고 이윤모 박사는 생전의 사회학 학자로서 한인사회의 갈등, 협동, 종교관에 관한 많은 논문을 남겼습니다. 이윤모 박사 작고 후에 부인 이화식 여사는 이윤모 박사가 생전에 집필한 논문들을 편집했고 한인사회연구원에서 출판했습니다. 한 참가자는 이번 출판 기념회는 고 이윤모 박사의 학문적인 업적을 기리고 그의 정신을 계승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이번 출판 기념회가 한인 커뮤니티를 새롭게 조명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시카고 한인회는 지난 27일 글렌뷰에 위치한 한인회관에서 한인 언론사들을 초청해서 한인회관 리모델링에 대한 중간 보고 회견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한인회 역대 회장과 이사진 약 15명이 참석해서 진행됐습니다. 회견은 허재은 부회장의 진행으로 과거 K-POP 경연대회와 창립 60주년 행사 등의 지난 행사 보고가 있었습니다. 특히 Run for Love 5K 자선 달리기 대회와 관련된 기금 전달의 영상 보고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어진 논의에서는 한인회 영문 표기 변경안, 명예회장 조직 삭제안 등
한인의 정관 변경에 대한 다양한 안건이 논의됐습니다. 리모델링과 관련해서는 한인회관의 다양한 활용 방안과 필요한 구조 보강을 위해서 추가 예산이 요구되는 상황이 보고됐습니다. 현재까지 책정된 기본 예산은 약 35만 6천 달러이며 추가로 약 21만 4천 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이는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불가피한 상황으로 공사는 필요에 따라서 3단계로 나누어져서 점진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나일스시에서는 골프밀몰의 재개발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지난주 나일스 시의회는 4억 4천만 달러 규모의 이 거대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합의를 승인했으며 시는 개발자에게 9,600만 달러의 세금 증분 금융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 인센티브는 프로젝트 완료 후에 상환됩니다. 골프밀몰의 재개발은 쇼핑몰을 단순히 쇼핑 공간을 넘어서 사람들이 살고 일하고 놀 수 있는 종합적인 생활 공간으로 변모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계획에는 소매점과 엔터테인먼트 시설이 70%를 차지하고 나머지 30%는 고급 주택, 사무실 건물, 보행자 산책로, 의료시설, 공원 및 호텔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 재개발은 골프밀몰의 역사적인 요소를 보존하면서 현대적인 요소를 추가해서 마을의 랜드마크로서 가치를 높일 계획입니다. 나일스 시장 조지 알포지아니스는 이 프로젝트가 골프밀몰을 지역 커뮤니티의 중심지로 다시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 재개발이 쇼핑몰, 주변 기업과 나일스시 발전을 위한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골프밀몰은 나일스의 골프로드, 미러키로드 교차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카고에서 미시간 호수의 여름 시즌이 개장한 이후에 여러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경찰은 1일 월요일 이른 아침 한 사람이 미시간 호수 북쪽 호변으로 밀려나온 사건을 보고했습니다. 스쿠버팀이 몬트러스 해변 근처에 이 사람을 발견해서 이송했지만 피해자는 22살이라는 사실 외에 신원이나 상태에 대한 추가 정보는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오후에는 북부 교외에서 수영 중이던 한 사람이 실종됐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오전 7시까지 해변 위험 경고가 발령됐으며 이로 인해서 구조 작업과 수색이 일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에반스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4명이 수영을 하던 중에 파도가 높아져서 구조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이 중 3명은 오후 4시경 구조됐지만 네 번째 사람 41살 남성은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당국은 미시간 호수의 상태가 날씨에 따라 급변할 수 있으므로 물놀이 시에 매우 주의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후에 교차로 유튜브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런던에서 유명한 스테이크하우스 호크스무어가 시카고의 그 첫 번째 매장을 오픈했습니다. 이미 뉴욕에 지점을 둔 이 영국식 레스토랑은 미국 내에서 두 번째 지점을 500 노스 라셀 드라이브에 개장했습니다. 런던의 7개 지점을 포함해서 맨체스터, 에든버러, 리버풀, 아일랜드, 더블린에 이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위치에 자리 잡기로 했습니다. 시카고의 호크스무어에서는 전문적으로 숯불에 구운 드라이 에이징 스테이크를 제공하며 리바이, 안심, 보닌 스트립, 포터하우스 등 다양한 부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호크스무어 시카고는 평일 오후 5시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주말에는 오후 12시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운영되며 주말 브런치 서비스는 오후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제공됩니다. 이 매장은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스테이크와 영국 전통 요리를 시카고에서 맛볼 수 있는 새로운 명소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시카고 북부에서 프라이드 달 마지막 날인 6월 30일에서 7월 1일로 넘어가는 새벽에 대규모 체포작전이 실시됐습니다. 시카고 경찰에 따르면 이 체포는 레이크 인근 할스테드 거리와 노스 클락 스트리트 3000블럭에서 오전 1시 23분경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체포의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자세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현장에서의 검거 작업이 계속되고 있으며 체포된 인원의 정확한 수치도 아직 집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리노이주에서는 2035년부터 새 차 판매 시에 모든 가솔린 자동차와 상당량의 디젤 트럭 판매가 금지될 예정입니다. 이 계획은 환경보호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여러 보건, 환경단체가 주 정부에 제안한 바 있으며 일리노이 오염통제위원회에 공식 청원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은 캘리포니아 정책을 모델로 하고 있으며 일리노이 주 도로에 더 많은 전기 자동차를 배치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정책에 따라서 2035년부터는 일리노이에서 새 차의 경우 전기 자동차의 판매만 허용되며 이는 현재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의 사용이나 중고 차량의 판매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 계획은 점진적인 시간표에 따라 구현될 예정이며 2028년 모델부터 시작됩니다. 보건당국은 일부 지역에서 코로나19 신규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서 올 가을 모든 사람들에게 코비드 예방접종을 권하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강화된 가을 예방접종 캠페인을 발표하면서 비록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전 감염이나 백신 접종을 통해서 어느 정도 면역력을 갖추고 있지만 면역력 약화와 새로운 변종의 등장으로 인해서 추가 접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올 가을 업데이트된 코로나19 예방주사를 확실히 맞을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3%에 불과했으며 33%는 접종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상 오늘 보내드린 교철 유튜브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